봅시다. 일단 21번 같은 문제는 일단은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리는 게 조금 푸는데 도움이 돼요. 일단은 뭐 어려운 그래프는 없어요. 로그 그래프랑 지수 그래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못 풀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겁나 크게 그려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로그 4분의 1의 x를 그릴 건데, 그러니까 로그 4분의 1 x는 x절편이 몇이죠? 로그 4분의 1 x는 x절편 몇이냐? 1. 1. 1.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네. 사실 2분의 1. 로그 반대예요. 아, 반대인데? 4분의 1구나? 아니, 필사했구나. 반대로 해줍시다. 거꾸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그려야 되냐면 y는 2x 좀 천천히 증가하는 거죠. 너무 많이 맞구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증가하도록. 저게 4의 x라고 하는 게 그럴까? 같아요. 그래, 다이어트로 하자. 네. 그 다음에 2x는 더 밑으로 그려야 되니까 조금 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진행. 이렇게 너무 좀 말찬하게 그려야 되는데 최대한 말찬하게 그리고 싶어. 말찬하게 그리는 어렵긴 하다. 그치, 너무 빨리 만나긴 하지 얘가. 2x 하다 그래도 4x 좀 더 가파르게 그려. 겁나 가파르게 그려보자. 조금 차이가 좀 나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그린다고 치고 y는 2x는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2의 x승과 만나는 요점은 x1, y1이라고 뒀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점을 뭐라고 뒀죠? x2, y2라고 두기로 했답니다. 여기를 x2, y2라고 둡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이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뭐, x2랑 x1을 비교하자면, x2는 여기 찍히는 거고, x1은 여기 찍히니까, 이게 x2고, 이게 x1이니까, x1이 더 크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억은 쉽게 주죠. 예의상. 그림만 그려도.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맞습니다. 기억이. 니은 부처가 문제인데 니은은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야 돼요. 이제 니은은 니은처럼 주면은 뭐로 연결되는 문제냐면 대부분 다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x2 빼기 y2인데 이게 뭐랑 기울기냐? 1,0하고 기울기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기울기적인 표현은 이게 x분의 y잖아. 기울기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볼록됐기 때문에 얘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봤을 때 다 알겠지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쪽 기울기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x1 쪽이 더 큰 거야. 이게 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더 커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같이 커지니까 x1 쪽, 이쪽이 더 큰 겁니다. 그림으로 보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여기까지도 할만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디귿 같은 문제가 좀 그지 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디귿 같은 문제가 연관이 좀 없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별로 나도 좋아하지는 않는 문제예요. 막 다
찾아봐야 돼요. 겁나 찾았는데 선생님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x1과 x2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왜냐면 얘랑 연방을 해야 되거든요. 교점을 구할 때. 근데 그 연방을 해도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x1, x2, y1, y2는 뭐를 구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전제 조건을 시작해야 되냐면 값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방을 때리면 뭐 4의 x승과 로그 4분의 1 x승을 풀면은 이런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방정식 푸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가 2x고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풀 수 없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x1, y1, x2, y2는 범위만 대충 예상하는 거지 우리가 값을 못 구해요. 그 범위는 어떻게 예상하냐? 약간 사이값 정리 같은 느낌으로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를 보통 우리가 찾습니다. 머리 써서 찾는다고요? 사이값 정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바뀌었을 때 그 안에 교점이 있는 거야. 위아래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좀 확대를 하자면 봐봐. 이 로그 4분의 1 x승하고 이게 로그 4분의 1 x승이야. 이게 로그 4분의 1 x승하고 그 다음에 y는 2x승이 맞나? 예를 들어서 y는 2x승이야. 그럼 이 만나는 점이 지금 x1이라고 했나? 얘가 x1인가? x2요. 또 맞는 거 아니야? x1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x1이고 여기가 이제 y1인데 이걸 찾을 때 이제 범위를 찾는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일단은 잘 봐봐. 얘는 x1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대충 느낌으로 봤을 때 0하고 일단 1 사이는 확실하잖아. 뭐 그럼 이견이 없겠죠?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건 확실하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죠.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야. 줄여나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y1과 y2는 뭐보다 다 큰 거죠? 1보다 다 큰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1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언제가 1이 됐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1보다 다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1이 여기 밑에 있는 거야. 1이 밑에 있는 거야. 1이 여기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y보다 밑에 있거든, 1이.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뭐냐? 여기 1일 때. 몇이죠?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들어가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x1은 지금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냐면 4분의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찾는 거죠. 근데 x1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x2도 있잖아. 이쪽에. 더 왼쪽에 있죠, x2가. 그러니까 x2는 여기 더 왼쪽에 있대요. 왜냐면 이게 이 4의 x승이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가거든? 빠르게. 여기 x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1과 x2는 뭐보다 작다? 4분의 1보다 작다는 거예요.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못 구해요. 그리고 여기 y1 있고 여기 y2 있는데 여기 y2 있거든요. 이 y1과 y2는 다 뭐보다 클 수밖에 없냐면 1보다는 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보다는 다 큽니다. 그래서 y1과 y2는 다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디귿을 푸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x1, x2, 그 다음에 y1, y2가 있는데 정원장. 자, 그렇다는 거는 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1은 2의 몇 승이냐? 2의 0승보다는 크다. 왜냐면 2의 거듭제곱권을 더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작다고 하면 되죠? 0부터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2승. 2의 마이너스 2승 아니야? 4분의 1.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2승? 그게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뭐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곱하면 다 곱해요, 쟤를? x1, x2, y1, y2를 다 곱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곱했잖아, 지그시. 맞아.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x1, x2는 곱하면은 각각 0보다 크고, 뭐 0은 뭐 두제시키다 어차피 큰 거밖에 없으니까 뭐보다 작아지는 거죠, 무조건? 그걸 몰라요. 두 개 곱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뭐 나와? 곱하면 2의 마이너스 4등 아니야? 맞아요. 얘는 2의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얘는 어떻게 나와요? 2의 영승보다 크니까 곱하면은 얘는 뭐보다 크게 나온다 무조건? 1보다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한쪽은 1보다 크고 한쪽은 2의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역수요? 아 얘는 역수 취할 수가 없나? 잠깐만 요게 헷갈리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얘가 이제 뭐보다 작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에서는 2의 4분의 13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4제곱근 루트 제곱 4제곱근 2의 13승이 되는 거니까 맞죠? 문제 있습니까? 야, 얘는 그럼 어디보다 작아? 작은 것도 크게 하긴 해야 되겠네. 작은 것도 여기서 구하긴 해야 되겠네. 1보다는 크고 2보단 작아요. 2보다 작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사실. 4분의 1보다는 얘가 다 작다겠지? 맞아, 안 맞아?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4분의 1일 때가 여기 있었잖아, 그치? 1이었지. 그럼 2분의 1보다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보다. 2분의 1이면은 이게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냐? 잠깐만. 이거 2분의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마이너스 2승이고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2분의 1 들어가면은 몇 나오는 거야? 2분의 1 나와요? 희한하네? 크게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 나오면 더 작게 나오죠. 2분의 1. 아, 이쪽에 2분의 1이 이쪽에 있구나. 4분의 1보다 더 1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8분의 1이 넣어야 되겠구나. 8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승이지. 그러면 2가 나오긴 하네. 8분의 1 집어넣으면. 요거는 애매하긴 하네. 여기서 헷갈리긴 하네요. x1, y1 할 때.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구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2의 원승은 x1은 뭐랑 만나면 고점이죠? y1은 2의 x1이다 라는 걸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x1이 4분의 1보다 작잖아. 그지? 그럼 y1은 뭐보다 작아진 거죠? 이게 4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게 4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y1은 뭐보다 작아진 거야? 2의 4분의 1승보다는 작아진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때? 맞죠? 증가함수니까. y1은 이렇게 구할게. y1은 2의 4분의 1승보다 작다. 오케이? 그 다음에 y2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y2는 어디다 대입하는 거냐? 여기다 대입하잖아. 그래서 y2는 4의 x2인데 x2가 4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러면 y2도 뭐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냐면 2의 제곱의 4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1승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이제. 좀 다 됐다.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다 곱하면 2의 마이너스 승보다 작고 그럼 쭉 쓸게. 2의 마이너스 승보다 작고 2의 마이너스 승보다 작고 2의 4분의 1승보다 작고 2의 2분의 1승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보다는 얘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다 작다 그랬으니까. 다 양수기 때문에. 다 곱하면 이거 다 더하면 몇이냐? 성훈아. 예? 다 더해봐.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4분의 3 더하니까 4분의 3이요? 이게 4분의 1일 거 아니야?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에 4분의 3 더하면 4분의 10. 1? 마이너스 4분의 10. 그 4분의 3. 10장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16에서 4분의 3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3이잖아. 4가 4분의 16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오네? 디귿이 맞다, 안 맞다? 맞았네. 스트레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나 뭐 디귿이 좀 그지 같았죠?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은근히 찾기가 귀찮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나와. 제가 수능에서 잘 안 나와. 옛날에 좀 나오다가 때려쳤어요. 기억니은 디귿 나올 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근데 니은까지는 할만했거든요. 디귿 같은 게 좀 오버긴 해요. 디귿까지 솔직히 쉬워. 그러니까 디귿 같은 거를 찾는 게 이게 어렵다니까. 다 찾아봐야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래서 보통 디귿 같은 거 줄 때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는 기억, 니은과 연관돼서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좀 사고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완전 따로 주면은 이게 되게 찾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출제자가 좀 짜증나는 거죠. 짬뽕스럽게 내요. 짬뽕스럽게. 그건 참. 아까도 열심히 쓰다가. 자, 이거 이제 됐죠? 아까 뭐 좀 짬뽕스러운 문제였다. 저도 인정합니다. 짬뽕스러운 문제였다. 근데 22문부터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22문부터. 아, 편안하죠. 22문부터는 좀 괜찮아지죠, 문제가. 이제 좀 괜찮아지다가 또 좀 그지 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일단은 로그 그래프는 그리지 맙시다. 로그 그래프 잘 모르니까. 로그 그래프 잘 모르는데 일단 y는 x 플러스 4는 뭐 직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p가 있어요. 이게 로그랑 만나는 점인데 로그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A 좌표가 4,2가 있어요. 여기 4, 여기가 있는가 어딘가에 4,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OP랑 이 AP의 제곱의 합이 나오는데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T좌표는 이걸 P라고 한다고 보면 여기가 만약 좌표라고 하면 이게 X좌표가 P라고 준다고 치면 Y좌표는 마이너스 P 플러스 4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OP제곱 더하기 AP제곱을 그냥 우리가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인데 OP의 제곱은 이 두 개로 정과 정사의 공식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OP제곱이 어떻게 나오죠? 성원아? 예? OP제곱 어떻게 나오죠? OP제곱은 2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나옵니다. 필요했는데 2P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16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얘는 AP니까 4 빼면 되죠. P 빼기 4의 제곱에다가 요거 또 빼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이게 2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P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P 값은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그래. 그래서 P제곱 마지막에 정리하면 P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4가 0이 나오면서 P 빼기 1, P 빼기 4가 나와서 P 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1일 때와 4일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P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P가 첫 번째가 1일 때는 1,3이 나오는 거고 P가 4일 때는 4,0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대입해가지고 로그 함수의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짬뽕한 문제죠. 쉽게 풀 수가 있죠. 로그 2의 x-a인데 얘가 얘를 지나요. P점을 지나요. 대입하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쉬운 문제였어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그래서 1하고 3을 대입하게 되면 2의 3승이니까 2의 3승은 1-a니까 a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겠고요. 또 4하고 0을 대입해보면 2의 0승 1은 4-a니까 a는 3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피해 좌표가 좀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보다. 우리 헬스장을 열심히 입고 있는 예람이 좀 뭐 어디 나갑니까? 헬스장 나가요? 응? 이렇게 헬스 그 초에 초집중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지? 꽈리 갑자기. 요즘. 이게 레전드예요. 그리고 연음이 좀 데리고 좀 와봐요. 연음이 진짜. 이 새끼 진짜. 왜 뭐 안 하나? 요즘에 헬스도 안 와? 헬스 족작 가끔 하긴 하는데 안 하는데. 자, 23번이 재밌는 문제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y는 3x 제곱 위에 있는데, 이건 그림을 잘 그리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A, B가 대각선이래, 직사각형이래. 근데 이제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죠?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고, 내각이 다 몇 도가 돼야 되죠? 내각이 다, 네 개의 내각이 다 90도가 돼야 되죠. 근데 이 A, B 좌표가 보면 알겠지만, A, B 좌표가 대각선인데,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아. 그러니까 대각선인 거야. 봐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자면 이런 거야. 여기다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 A, B 좌표가 대각선인데 이 길이가 X축으로 2루트 이만큼 평행되어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 대각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C가 있고 이게 CD가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럼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CD 값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이렇게 오른쪽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되면 이런 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90도가 돼가지고 대각선이 같으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CD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CD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CD가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직사각형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런 느낌이 간다는 거죠. CD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A, B가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A, B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런 느낌. A, B가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이거예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이게 2루트 2였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2루트 2가 됩니다. 이때 여기서 크리티컬 힌트를 주는데 그게 바로 넓이에요. 이 넓이가 크리티컬 힌트입니다. 넓이가 뭐라고 했죠, 성원아? 예?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S가 뭐라고 했죠?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가 뭐라고 했죠? 1루트. 자, 1루트 2. 자, 이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성훈아,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위아래가 각각 1씩 올라간다는 거 땡이죠. 지금 높이. 문제에서 되게 뭐를 많이 주고 있어요. 뭐를 줬냐면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뭘 줬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줬거든요.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놓는다 보면 대각선 사이의 길이를 세타 놓으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대각선 길이 곱하기 대각선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대각선의 길이를 알았을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바로 2분의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익각입니다. 이게 2루트 2예요. 이게 크리티컬 힌트입니다. 약분이 되고요. 약분이 되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나오면서 2분의 루트 2가 나오면서 세타 각이 이게 45도. 그러니까 봐봐. 이게 2루트 2인데 이게 지금 45도거든요. 이게 지금 45도야. 이게 평행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x축하고. 그러니까 이게 2예요. 기울 1이. 끝나요. 좀 허무해지는데 이게 끝나거든요. 이게. 끝나는데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 이게 이 차이, CD 그래프가 이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맞아, 안 맞죠, 성훈아? 네. 맞죠?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요 B좌표, 요 Y좌표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B 구하는 거거든요. B 구하는 거. B 구하는 거거든요. 맞아, 안 맞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C좌표 구하는 순간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왜 끝나는지 보여줄게요. 자, 얘가 C좌표가 만약에 C였다고 봐. 얘 X좌표가 C였다고 보세요. 요 X좌표가 C였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뒤에 X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C 플러스 인 거야. 그럼 요 높이를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높이는 여기 대입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3의 C승. 여기에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죠? 3의 C 플러스 2승이 되거든요? 이 차이가 몇이 돼야 되냐면, 이 차이가 2가 돼야 돼요. 이 끝자리 다 풀었어요. 이 차이가 2다. 왜냐면, C는 0. 3의 C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C승은, 이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 지수에서 뺄셈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 묶어야 된다고 했죠. 3의 제곱으로 해서. 그럼 9 빼기 1이니까 8에 3의 C승이 2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C는 뭐가 나오냐? 바로 나누면 3의 C승은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래서 C는 뭐가 나오냐면 로그 3의 4분의 1승이 나옵니다. 그럼 끝났어요. 다 풀었어요. 자, 내가 여기 값 구하는 거, 여기 B 구하는 거거든요. 가운데. 여기 높이 구해요. 여기 높이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럼 높이 뭐 나오냐? 여기 높이 4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거 봐봐. 이게 2잖아. 가운데 점이잖아, 이거. 그럼 얼마만 올리면 되냐? 1만 올리면 돼요. 4분의 5. 그래서 B가 4분의 5입니다. 오. 그치? 여기서 크리크 커렌트는 이 넓이를 통해서 이게 45도인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찾는 거죠. 그게 제일 크리크 커렌트예요. 그러면 이게 2루t가 나옵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대각선의 길을 통해서 저 사인 세타를 찾는 게. 찾기만 하면 쉽게 푸는 거예요. 못 찾으면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죠. 찾게 되는 순간 요 높이가 2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C값이 나오고 C값이 나오면 여기 Y값이 나오고 1만 올리면 B값이 나옵니다. 재밌죠? 어디서 망했냐, 형아? 저요? 응. 그 뭐냐 쟤를 세타 조건으로 해석을 안 하고 쟤가 대각선 UT잖아요. 근데 X축에 평행하니까 CT가 각각 B에서 1 내려가고 1 올라간다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피타고라스하고 연결시킬 생각을 못했어. 연결해야지. 그거 기본 아니냐? 요즘 기본이잖아. 아니 그래서 그렇게 삼각형이 나올 줄은 몰랐죠. 항상 저거는 여기서 갑자기 길이 조건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응? 항상 저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그래도 요 문제가 21번보다 훨씬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21번은 조금 약간 구 트렌드, 옛날식 문제, 올드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4번은 또 이제 또 아주 또 2차 함수랑 로그 함수가 나오는 되게 별로 보지 못했던 문제죠. 나도 요즘 이런 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로그 함수랑 2차 함수 나온 거는 난 잘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본 적 있냐? 로그랑 2차 함수. 나 진짜 이런 문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생뚱맞지 않냐? 야, 씨, 안 생뚱맞냐? 이거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자, 이런 문제는요, 그래프를 정말 잘 그려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얘도 연방해가지고 풀 수 없는 방정식이니까, 얘도 약간 그 21번과 같이 뭐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못 풀어요. 이 연방하면 풀리냐? 난 배운 적이 없는 방정식이에요. 로그랑 다항함수, 다항 방정식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풉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2하고 6에서 x축과 만나고
시점은 언제냐? 4,4.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이차함수인 거고, 로그 함수는 로그 2의 x니까 4일 때 몇이냐? 2 아니냐? 맞아요. 그 다음에 1일 때 0이지. 그 다음에 2일 때 1이죠.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2일 때 1이고 2일 때 1이고 여기가 1이고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4일 때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4일 때 2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그래프인 거죠. 자세하게 그려보면.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점이 x1,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 만나는 점이 x1이고 여기가 y1. 그 다음에 여기가 x2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y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느낌? 그때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x2는 5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커요. 이거 어떻게 알아? 5 집어넣었을 때 누구가 위에 B지만 아래에 있어. 자, 5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5를 집어넣었을 때, 봐봐. 5를 집어넣었을 때 누구랑 있냐면, 5를 집어넣을 때, 같잖아. 만약에 5를 집어넣는데 2차 함수가 더 크잖아? 그럼 5보다 큰 거야. 왜냐면 내려가서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5를 얘가 5보다 크다고 했잖아. 5를 집어넣었을 때는 누가 더 큰 거야? 2차 함수가 뭐가 더 커야 돼? 로그 함수보다 커야 돼. 첫 번째 게 맞으려면, 왜냐면 지금 로그가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이라고. 그러니까 요 높이가 로그 2의 5야. 그리고 요 높이가 뭐냐면, 여기 5 집어넣은 거잖아. 5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3 나오거든요? 그래서 3이 얘보다 커야 돼. 크면 맞는 얘기야. 약간 타입값 정리 느낌으로. 근데 얘가 3이 더 크거든? 왜냐면 얘가 3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3이 만약에 로그 2보다 크면 이게 맞는 거야. 기울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로그 2의 8이거든? 바꾸면? 커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맞게 돼요. 이렇게. 대수 비교를 통해서. 이게 범위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넣어가지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맞아요. x2가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다 방정식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대수 비교를 겁나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y2랑 y1인데 y2랑 y1은 다 뭐로 연결되는 거냐면 x1의 범위랑 x2의 범위를 통해서 y1과 y2의 범위를 찾아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서 일단 x1의 범위를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스마트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 x1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2보다는 일단 클 거 아니야 무조건. 그죠?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이게 2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나기 전에는 누가 더 밑에 있었냐면 다항 함수가 밑에 있는 거야. 만나기 전에 다항 함수가 더 밑에 있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다항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 사이에 x1이 있는 거야. 이게 타입값 변수처럼 보자면. 그러면 다항 함수가 2일 때 뭐였죠? 0이었잖아. 근데 얘는 2일 때 몇이었죠? Y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일 때는 얘보다 더 2가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x1은 2보다 커요. 확실하게 큽니다. 어디까지 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느낌이 다. 5 조금 넘어서 5 조건을 좀 쓰면 좋겠는데, 3일 때는 어떻게 됐어? 3일 때는. 확실히 3일 때는 얘보다 얘가 클 것 같지 않냐? 네. 왜냐면 여기도 지금 3이 더 컸잖아. 뒷층이어가지고 3이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일 때가 3이잖아. 그러니까 100% 얘보다 크겠지?
그럼 더 줄일 수 있겠는데? 3보다? 2분의 5까지 가도 2분의 5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2분의 1도 한번 넣어봅시다. 더 줄일 수 있거든. 3은 뭐 당연한 거고 2분의 5로 버리고 뭔 거리고 갑자기 F 2분의 5를 구하는 거죠. 당함수도 아닌데 막 거리고 하는 거야? 괜찮죠? 당함수에서 할 수 있지. 당함수 구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해야 되잖아. 아, 일단은 로그 2분의 5 해볼게. 로그 2의 2분의 5하고 그 다음에 누가 녹화해야 되냐? 당함수가 녹화해야 되지. 로그 2의 2분의 5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2분의 1, 2분의 5면 2분의 7 아니야? 2분의 7 아니야? 네. 그럼 4분의 7보다 4분의 7이 더 크면 이게 2분의 5 사이에 있어. 왜냐면은 얘보다 당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 2분의 5. 대소 비교가 맞아요. 로그 2의 500이 4분의 7보다 커요? 크냐고? 해봐야지. 근데 일단 나눌게. 얘가 로그 2의 500이 1이잖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넘어가면 뭐가 되죠? 4분의 3이죠. 크네요. 작은데요? 작냐? 로그 2의 아, 500. 더하지. 아, 4분의 아니, 그럼 무조건 커요. 무조건 크겠네. 왜냐면 얘는 로그 2의 5인데 걔는 2보다 작으니까. 아예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은데 얘는 어? 2보다는 크잖아. 얘도 2보다 크지 않냐? 근데 로그 2의 5는 2에 근접한데 4분의 11은 거의 3에 근접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정확하게 바꾸려 그러면 얘를 로그 2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로그 2요? 로그 2의 4분의 10이 있어? 정확한 대소 비교는 안 되겠는데. 정확한 대소비는 어렵나? 얘를 만약 로그 2로 바꾸면 로그 2의 4분의 11승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다. 애매하긴 하네요. 로그 2의 5를 이렇게 하기는 어렵긴 하네. 4분의 11? 대충 보면은 우리가 얘는 사실 로그 5는 1 빼기 로그 뭐냐? 네, 좀 어렵긴 하네. 2분의 5까지 꼭 가야 될까? 근데 네. 사실 3으로만 가도 뒤에는 풀리기는 해요. 지글 때문에 왠지 5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제가 풀었을 때. 자, 일단 해볼게요. 3으로만 간다 치더라도 일단은 x1이 3만 가도 된다고 할지라도 2분의 5는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3까지 간다고 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y2 값이 나오죠. y2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y2 값에 보면 로그 2의 5보다 크고 로그 2의 6보다 작아요. 일단 y2는 아까 전에 구했겠지만 y2는 5보다는 작잖아. y2는 5보다 작잖아. y2가 3보다 작잖아. 3보다 작잖아. 네. y2는 3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크냐? 2보다는 큰 거죠? 2보다는 크겠다 당연하겠지만 얘가 2니까 그죠? y1은 이렇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 y1은 2보다 크다겠지. 1보다 크고 로그 2의 3보다 작아요. 1보다는 크고 로그 2의 3보다는 2의 3 집어넣으면 이게 몇이었지? 아까 전에 3 집어넣으면? 3이었냐? 이거였어? 그럼 빼면 어떻게 돼? y2 빼기 y1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게 애매하잖아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응. 어차피 y1보다 y2가 큰 건 사실이니까 그건 맞아. 그냥 y2의 최소값 범위에서 2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겠네요. 아, 아닌가? 아니지. y2가 일단은 y1보다 크고 확실하지. 그래서 요 차이가 지금 뭐보다 지금 작다는 거죠? 이 차이가 1보다 작다는 거죠. 1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1보다 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1보다 큰 거잖아. 얘는 3보다 작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1하고 3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네. 1하고 3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1하고 3 사이에서 잘하면 이게 2니까 1보다 커질 확률이 또 있긴 하겠네. 이걸 엄밀하게 증명하기엔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네. 이거 따져봐야 돼서. 이거 그냥 그걸로 그 범위로 짜면 괜찮아요. 이거 그 정수 범위 말고요.
저기 로그 x에 집어넣어가지고 로그 범위로 따져가지고 대소분수하면 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문제들이 항상 되게 짜증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y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y1은 로그 2의 x1인데 x1 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y1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가 되는 거죠? 1부터 로그 2의 3까지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1. 그다 대입해서 x1 범위가 이거니까. 또 y2도 똑같이 하면 되죠. y2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y2가 아까 2보다는 크잖아. 로그 2의 5부터 로그 2의 6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로그 2의 5가 여기였죠? 그죠? 네. 로그 2의 5부터 로그 2의 6이 여기가 6이냐? 어디가 6이야? 아, 그 6을 어떻게 보면 6. 그 뭐냐 어차피 그 x 값이 5에서 6 사이에 x2가 있으니까 그 x 값에 6을 대입해가지고 그게 6보다 작다고 판단했어. 뭐? 6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x2가 6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x2가 5부터 뭐 사이니까 5부터 6 사이니까 로그를 취하더라도 안 바뀌니까 로그 2의 5가 되겠고 이렇게 로그 2의 x2가 되겠고 그다음에 로그 2의 6이 되는데 얘가 바로 y2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5부터 6 사이에 있으니까 x2가 뭐 이 얘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면은 y2-y1을 하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y2 빼기 y1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그러면 몇 나오냐? 로그 2의 3이야. 로그 2의 3이 나오나요?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2여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여기 빼면 뭐 나오냐? 1이냐? 네. 그래서 최소가 1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야 최소 속도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빼면 되잖아. 아 잠깐만 가장 큰 거 작은 거 빼면 그게 아닌가? 3분의 5인가? 그렇죠. 빼면 로그 2의 3분의 5네. 어? 3분의 5네.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이게 당연하겠지만 3분의 5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겠고 3보다 작다 때문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결론은 여기가 결론은 1보다 크잖아요. 얘가 얘는 1보다 작긴 하네. 작아요. 왜냐면 로그 2의 2가 돼야 1이잖아. 그러네요. 3분의 5니까. 근데 요 사이에서 다 나오긴 하겠네.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1보다 작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큰 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틀렸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짜증나죠. 문제가. 니은이 이게 틀렸어요. 지그스를 모르겠어.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이 되려면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더 작아져야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봐봐. 이게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 이게 2분의 5만 되잖아요? 이게 2분의 5만 되잖아? y1 곱하기 y2는 더하면 되잖아. 곱하는 건가? 더하면 되는 거냐? 더했잖아. 더한 거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 더한 거니까 이게 더하면은 이게 로그 2의 15가 나와. 그 2분의 5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5까지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이 맞으려면 이게 2분의 5까지 가야 돼. 그게 그걸 어느 근거에서 확인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요즘 잘 나오지 않은 거니까 너무 이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석까지 잘 안 가거든. 시험 문제 쳐도 약간 조금 너무했다. 이거는 약간 내가 2분의 5까지 간 거는 조금 좀 짜증나게 3 정도였으면 내가 또 인정을 해줬는데 2분의 5까지 가서 좀 짜증났어요. 그래서 상황 계산을 했는데 로그 그 2에 18인가가 나와가지고 당연히 아니겠다 싶어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2분의 5인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디귿의 이게 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그럼 다시 한번 2분의 5를 한번 넣어볼게요. x1이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2분의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로그보다 다음 함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로그 2의 2분의 5보다
누가 더 커야 되냐면 로그 2의 2분의 5보다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는 거. 4분의 7. 아까 전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7보다 작아야 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요. 로그 아까 전에 로그 2의 5 빼기 로그 2의 1이죠. 이렇게 바꿔요. 바꾼 다음에 로그 2의 5승은 4분의 11이 되는 거죠. 이거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바꿔요. 로그 2의 4분의 11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맞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4승을 때려요. 그래서 5의 4승하고 2의 11승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면 맞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이게 1024 다음에 하나 더 가니까 이게 2048인가 나오거든요. 5의 4승은 5의 4승은 625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하긴 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꼭 가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평가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짜잘하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별로 요즘 트렌드에 좀 맞진 않는다고 봐요. 너무 좀 짜잘하게 갔어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얌생이 같은 문제라고 했나? 근데 뭐 이 사이에 있다는 거를 구하는 것까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치열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면 좋냐면 일단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립방정식을 못 풀잖아. 방정식을 못 푸니까 이게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걸 구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이렇게 뭐 너무 짜잘하게 보통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평가원이나 수능은. 그리고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짜잘한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렇게까지 짜잘하게 안 낸다니까 절대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못 구하니까 범위를 이렇게 찾아냈다. 범위 찾는 걸로 이런 연습들을 했다. 이런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계산 막 이렇게 짜잘한 거 막 이런 것까지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25번은 열심히 노가다를 해봤거든요. 4개씩 돌아요. 코사인 값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어차피 이거는 다 개념이 똑같아요.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니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가지고 그 문제거든요.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함수 파트리시에 있어요? 갑자기. 이거요? 그것이 바로 나는 궁금해요. 그거 왜 여기다 나왔을까요? 이건 지수함수도 지수 개념이니까 거듭제곱근이 지수니까. 저 앞에 쓰는 거. 뭐 그래가지고 내가 n이 2부터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n이 2일 때가 코사인 값이 뭐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1 나와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가 1 나오고요. n이 4일 때가 다시 1 나오고요. n이 5일 때가 -1 나오고요. 이게 돌아요. 4개씩. 돕니다.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n이 6이면 다시 -1, n이 7이면 1, n이 8이면 또 1, n이 9이면 또 -1이 나와요. 돕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되냐, 이게 홀수냐 짝수냐. 짝수잖아? 짝수면 부호에 되게 민감해. 실수의 개수가 짝수면. 근데 홀수면 부호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홀수들은 다 뭐죠? 다 몇 개 나오죠? 한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여기서 그냥 다 더하면 돼요.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홀수인 거는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다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까지 가면 됩니다. 홀수는 어차피 다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n값만 더하면 돼요. 왜냐면 a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n이 다 뭐가 나오니까 1이 나옵니다. 어차피 다 뭐 a 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예요.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양수 때만 보는 거야. 얘 안 나와. 0개야. 사라져요. 얘가 나와요. 얘가 2개 나와요. 그러니까 A4, 봐봐. A2는 0이에요. A4는 2개예요. 왜냐면 양수잖아. 양수가 2개 나온다. 또 그렇게 2개씩. 또 A6은 다시 0이에요.
또 A8은 또 2개예요. 이게 2개씩 건너뛰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216은 볼 거 없고 48 쪽만 보면 돼요. 48 쪽만. 4의 배수 곱하기. 그래서 4의 배수 곱하기 2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2, 그 다음에 뭐 8 곱하기 2, 그 다음에 12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4의 배수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의 배수 2 곱하기 4K잖아, 4의 배수가. 2를 곱했으니까 8K를 구하는 거죠. 8K가 어디까지 가냐? K가 1부터 5까지 가는 거죠. 왜냐면 20까지 가는 거니까. 4의 배수니까 20까지 간단 말이야. 이거 구하는 거야. 이쪽은 K가 1부터 10까지 2K-1 홀수니까. 이거 구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K가 2부터 가야 돼요. 홀수가. K가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로 가던가 1부터 9까지 2K 마이너스 1로 가요. 아, 2K 플러스 1이네? 3부터 갔으니까. 그러면 1부터 9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1부터 9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보면 여기서 뭐 나오냐? 홀수에서 99가 나오고요. 99 나오고. 짝수에서 120 나오는 것 같아요. 더하면 답은 2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 규칙을 코사인 그래프에서 규칙을 찾냐 못 찾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어차피 홀수는 그냥 다 1이에요. 어차피 A, N이 다 1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짝칠 때는 2일 때는 0, 4일 때는 2, 6일 때는 0, 8일 때는 2 이렇게 4개씩 건너뛰면서 이제 간다는 것을 구해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드는 그냥 쉬는 시간. 쉬면 또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26번이 생각보다 문제에서 빡세가지고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그래요? 26번은 쌤 그러면 그나마 쉬운 28번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28번? 네. 28번이 그나마 제일 쉬워가지고 28번은 겁나 쉽죠. 대칭만 하면 됩니다. 28번. 대칭.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여러분들 대칭은 안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냥 대칭판이에요. 28번만 하고 싶시다. 딱 10분만 쉬어야 되겠다. 더 쉬면 안 되겠지. 좋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줬는데 뭐 이렇게 줬잖아요. 코사인 그래프를. 맞아 안 맞아? 예.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가 y는 a 코사인 파이 x 더하기 a인데 이 주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주기가 몇이죠? 우리 종환아? 얘 주기 몇이냐? 모르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되나요? 야 파이 x 있는데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됩니까? 주기? 코사인 그래프 원래 주기 2파이고 앞에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파이도 나누면 되잖아. 주기가 2예요. 그럼 뭐에 대해 대칭이죠? 1이 대칭이에요. 이게 알면 끝나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여기 있는데 y는 2분의 루트 3이 있어요. 근데 어디 길이랑 어디 길이랑 같다 했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대. 그럼 내가 이게 대칭이니까 이걸 k라고 두면 여기도 k예요.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2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떨어지면 요게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여기가 1-k가 나오죠. 그래서 k 뺐으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원리가 성립합니다. 끝나요. 그래서 k 값이 그냥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왜냐면 1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k 두고 길이 같다 같으니까 여기 2k예요. 1에서 대칭이니까 1에서 k를 빼면 여기 길이가 1반의 k인 거죠.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원리를 쓰면 게임이 끝납니다. 뭐 완전 그림 놀이죠. 대칭 놀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2k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런 게 더 쉽구나. 이게 끝이에요. 대칭성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아주 쉽게 풀려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12k의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7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6k하고 2k로 나눈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7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k가 양수기 때문에 k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K가 2분의 1인 걸 구하면은 이 넓이는요 이게 1인 거야. 이게 높이인 거야. 이게 2분의 1 하면 높이잖아. 높이 줄잖아. 이 뿅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나오니까 답은 4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잠깐 찾다가 봅시다. 아니 대체 너네 뭐 밥 다 먹고 뭐하고 놀아주는 거 대체. 그러니까 나이가 수업 때문에 대충 먹었다가 치고 난 계속 수업하느라고 바쁘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은 왜 밥 다 먹고 살아니까? 제가 웃기다고? 잘 보세요. 가수 사람 라면밖에 없는데 둘다 없다. 싫어. 자, 26번 갑시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가족권은 뭐냐면 가족권은 이거예요. x의 n승의 128이 되는 이거의 실수인 근과 fx가 0이 되는 x축과 만나는 근이 서로 같다 이 얘기예요. 근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근을 구하면 그 근이 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지수에서 나온 이유는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2차 함수를 구해내는 게 이 가 파트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못 구해가지고 이제 틀리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한다고 치면 이 x의 근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 128이 2의 7승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x는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나오니까 x는 2의 n분의 7승이 됩니다. 근이 하나만 나와요. 홀수일 경우에는. n제곱근 2의 7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되냐면 2차 함수는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최고차항 1이니까. 그러니까 이 f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중근을 가진 거니까 x-2의 n분의 7승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과 이 근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0일 때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꼭 저렇게 안 돼도 뭐야 그 만약에 n이 있잖아요. 홀수 짝수 나눈 거야 지금. 홀수이네. 홀수 n이 홀수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그 최소값은 이게 x축에 이렇게 n분의 7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접하는 거죠. 얘가 여기 좌표가 2의 n분의 7승이니까 최소값은 다 뭐가 나온다? 최소값은 다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정수를 만족해요. 나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얘는 다 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수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9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1, 3, 5에서 다 돼요. 19까지 다 됩니다. 얘는. 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다 x축에 접하거든요. 그럼 다 최소값이 정수예요. 다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이 짝수일 때를 나누는 거죠. 뭐 이거 맨날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뿔마로 근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n이 짝수가 되면 얘가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x근이 두 개나 나와요. 뿔마 2의 n분의 7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fx가 뭐가 되냐면 근이 두 개인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x 빼기 2의 n-7승 더하기 x 플러스 2의 n분의 7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은 이런 거죠. 이렇게 2차 함수인데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의 n분의 7승이 되는 거고 얘가 2의 n분의 7승이 되는 거죠. 이런 2차가 되는 거죠. 이런 2차 함수가 나는 거죠.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0일 때가 나옵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최소값이 나오겠고요. 0을 대입하면 00에서 마이너스 2의 n분의 14승이 나옵니다. 이게 최소값이에요. 0일 때 최소값.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n이 뭐의 약수가 되어야 되냐면 n이 14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수가 되면 이게 지수가 자연수가 되니까 n은 14의 약수가 나와요. 그래서 n은 14의 약수니까 2, 1, 2,
7, 14인데 그 중에 짝수만 되는 거니까 짝수만 찾아야 되니까 짝수니까 2와 14만 남아요. 홀짝 나누는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1부터 19까지 더하고 2하고 14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이게 시그마 써서 구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K가 1부터 10까지 2K-1 구하면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6이거든요. 더하면 답은 116이 답이 나옵니다.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16 나옵니다. 답이 116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해했냐 못했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의 근이 얘의 근이 되는 거야. 근이 같아야 돼. 여기서 근 하나 나오면 얘도 근 하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만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성원아,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아니요. 아니죠. 그런 문제입니다. 27번은 뭐 더 쉬웠던 문제 같아요. 27번은 이게 자연수 n에서 나는 거니까 로그 3의 2p가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은 로그로 다 바꾸면 n은 뭐로 바뀌냐? 로그 3의 n승으로 바뀌겠고 더하기 로그 3의 q니까 얘를 곱해주면 로그 3의 n승 곱하기 q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을 때가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그러면 2p랑 뭐가 같은 걸 찾는 거냐면 3의 n승 곱하기 q가 같은 걸 찾는 건데 n이 1일 때부터 대입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대입하는 거죠. n이 1일 때. 그럼 뭐냐? 2p는 3q예요. 그럼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p가 3이면 q는 2예요. 3,2가 나오겠죠.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6이면 얘가 6이면 얘는 다 2의 배수니까. 3이. 3의 배수. 3의 배수를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99,66이 데까지 가게 돼요.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 A1이 33개가 나오는 거죠. 또 N이 2일 때 해보는 거죠. 이거의 배수. 이게 어차피 넣으면은 2P는 9Q니까 P가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P는 9의 배수니까 9 하면은 2 나오겠고 18 하면 4 나오겠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99,22 그래서 9의 배수니까 11개가 나오거든요. A2는 11이 됩니다. 또 N이 3일 때 해보고요. 몇 개가 이렇게 하나만 끝나요. 금방 끝나요. 뭐, 넣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이 P는 27의 Q니까 P는 27의 배수가 돼서 27,2하고 54,4 그 다음에 81,6까지 나와서 3개가 나옵니다. 81의 배수. 그래서 마지막으로 4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그다음부터 나오지가 않아요. 이 P는 81Q니까 P는 81의 배수가 나와요. 81,2가 끝이에요. A 다는 1입니다. A 5부터는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게 다 더하면 4 배수. 그래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은 이게 다 더하면 답은 48이 나옵니다. 뭐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또 뭐 그냥 뭐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넣으면 금방 나옵니다. 정각 싹간. 정각 싹가는 역시 29, 30이 다 쉬워요. 하여튼간에 생각보다 이 문제 내가 금방 풀어줬죠. 생각보다. 이게 쉬운 문제도 몰랐죠. 몰랐어요. 생각하고 나니까 별거 없죠. 이 문제는. 뭐 칼퇴하면 우리 밖에 있는 진우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진짜 진우가 좋아요. 진우가 좋아하겠죠. 빨리 끝나면 진우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치? 우리 예람이도 좋아하려나? 예람이 더 공부하고 싶어서 늦게 끝났으면 좋겠지. 예? 이놈아, 예람이 초등학교 좋아하니까. 고1 들어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없었다고요? 시간대 같다. 달고나 하나 더 줘. 이거 가져가, 씨. 그 도대체 어떡해. 너가 그러니까, 씨. 유람이가 말이 좀 심한데요. 야미가 지금 배고픈가 봐.
너 지금 민감하냐? 예스. 지금 배고파서 그래. 사람이 배고프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찍 와서 문제 좀 많이 풀고 계세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치환하는 문제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모든 x값을 보는데, 치환은 뭐, 예로 한다고 치볼까요? 예로 치한다고 치면, t가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고,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는 뭐가 되냐?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니까, x 값의 범위가 0부터 x가 2파이까지였으니까, t의 값의 범위 10분의 파이 더하는 거니까,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까지가 t의 값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이제 sin t는 얘를 이제 바꾸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x 대신에 t-6분의 파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t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면서 이게 2분의 파이 빼기 t가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삼각함수 성질에 의해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면서 1사분면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사인 t로 이렇게 딱 바뀌어버립니다. 넘어가면 3 사인 t는 3 사인 t는 1이기 때문에 사인 t가 몇이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t의 값의 합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x 값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t의 값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니까 그래프를 빠른 스피드로 아까 범위 이슈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더 가야 되죠. 더 가는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일 때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보면 여기가 6분의 파인 거예요.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그려지다가 다음에 2분의 1이 될 때까지 1 여기까지 여기가 6분의 13파이가 되겠고요. 여기가 b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가 2분의 1인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여기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이거를 알파 1 여기서 알파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3분의 1 같은 거니까. 이렇게 y는 3분의 1이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는 게 t인데 그럼 이거 이제 3의 3분의 1이니까 대칭이 이게 뭐의 대칭이냐? 요 가운데 이게 2분의 3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t의 값이에요.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대칭이니까 뭐 얼마가 되는 거죠? 3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3파이가 되는 겁니다. 3파이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t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x값이니까 x값은 t값에서 6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x의 근이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근은 여기서 두 번 빼줘야 돼요. 왜냐면 알파 1, 알파 2니까 x근을 x의 첫 번째 근을 x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알파 1 빼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x2의 근은 또 뭐냐? 알파 2 빼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x1 더하기 x2는 알파 1 더하기 알파 2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게랑 똑같습니다. 두 번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3파이잖아. 3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은 당연히 3분의 8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범위를 안 바꾸면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집에 갔죠? 여러분들이 그 치환할 때 범위도 안 바꿔줘서 그래서 치환할 때 범위 잘 바꿔라. 집에 가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30번 문제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죠.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했습니다. 일단 위험했네요. 위험해서 당했네요.
사람 틀렸어요 이거. 그럴 수도 있죠. 범위를 안 체크하고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보자마자 바꾸겠죠. 이거 안 바꾼 사람 있을까요? 이거 뭐 거의 동환아 이거 뭐 바꿔야 되냐 보자마자. 왜? 뭐 바꿔야 돼? 동환아 뭐 바꿔야 돼? 사이즈 이거 바꾸겠죠. 이거 뭐 거의 본능적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거 안 바꾼 사람 있었을까요? 이렇게 1 코사인 제곱 x를 바꿨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썼겠죠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제 A를 넘기죠. 꺼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수 있는 것들은 꺼져라고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곱했겠죠.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내림 차순 정리 좀 해주시고 부호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1 곱했어요. 체인지. 그 다음에 이제 치환했겠죠 여러분들. 치환할 때 코사인 x를 치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얘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t부터 t는 1까지 이렇게 바꿔주는 센스를 발휘해야 되겠죠. 얘를 바꿔줍니다.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를 항상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은 a보다 커나 같다가 되겠고 이때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t부터 t는 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얘가 한 개라도 만족하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한 개라도 만족하면. 그래서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걸 최소값보다 꼭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제일 큰 것까지 가도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최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보면 이게 어떻게 되죠? 아래로 블록하죠. t값이 뭐가 되는 거죠? 대칭축이 c가 4죠. 이제 마이너스 1까지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봤다고 쳐. 여기다 볼게요. 여기가 t가 1이야. 밑에 1일 때 몇이냐? 밑에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몇이죠? 8이요. 8인 거예요. 그러면 A보다 커나 같은 게 한 개라도 존재하면 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이요. 기본적으로는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봐봐. 만약에 A가 여기 있어. 그래도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A가 여기 있어. 그래도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X가 나오잖아. 존재하는 범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도 딱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최대값은 뭐가 된다? 8이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존재하면 되니까 A가 8이 되더라도 딱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8일 때 존재하는 거죠. T가 뭐일 때 존재하는 거죠? T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코사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까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답이 아니에요. 최고값까지 가도 돼요. 하나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면서 이 문제가 띠리링 끝나버린다는 거죠. 야, 그래.